괜찮다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괴짜 부자, 별난 사업가로 알려진 사이토 히토리 씨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입니다. 저자는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괜찮은 사람과 괜찮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은 괜찮다는 것을 알고 모르는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내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괜찮다는 것을 모른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잘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괜찮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또 사이토 히토리 씨가 이 책을 통해 강조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고유의 진동수가 있고 인간에게도 진동수가 있는데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진동수를 높이는 방법까지 알아볼까요? 사이토 히토리의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오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일은 바로 나 자신을 괜찮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일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도 없는 것이지요. 원래부터 사람은 모두 괜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신은 학교 성적이 나쁜 사람이든 운동회에서 꼴찌를 한 사람이든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주변에서 수학을 못하면 안 된다, 운동신경이 둔하다 등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자신이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만하게 굴지 않는 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자신 없는 사람이 오만하게 굴지 않는 건 그저 비굴함이죠. 겸손하게 사는 사람과 비굴하게 사는 사람에게서는 나오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도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로 생각했든 누군가에 의해 그런 생각이 심어졌든 간에 괜찮지 않다고 생각해서 손해를 보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소박가게에서 돈가스 덮밥 3개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돈가스 덮밥이 3그릇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는 못 먹겠어요 라고 해도 당신이 주문한 음식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에 대한 값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하늘에 대고 나는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점점 괜찮지 않은 일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괜찮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건 역시 중요하지요.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나는 괜찮다고 느끼며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내 아이로 태어나서 고맙다고 느꼈겠지요. 그런데도 이런 걸 못하면 안 된다, 저런 걸 못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자녀를 키우면 그 아이는 점점 자신과 자기 인생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에게 제일 먼저 전해야 할 것은 너는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나 자신이 괜찮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당신은 괜찮아요 라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와 용기가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괴짜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누게 납세액이 일본 최고인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데 제 성공법이 반드시 당신에게도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퇴사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처럼 학교에 안 가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지요.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지혜와 용기 모두가 필요합니다. 지혜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용기만으로는 무모할 뿐이지요. 만일 지혜와 용기 둘 다 없으면 원래 없는 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진 것으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이러한 행복론은 부자론과 별개입니다. 우체국 국장보다 행복한 집배원도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하든 그렇지 않든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죠. 그리고 부유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이 성공해도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도 있죠. 따라서 성공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고 셀러리맨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손에 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뭔가 있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지금 이대로 있을 수 없는 생명체이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면 그러면 사람은 노력하지 않게 된다거나 현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금 이대로 있을 수 없는 생명체이기 때문이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성장이 멈춘 것은 다음 생명으로 바통을 넘기기 위해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항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끝이 없을 정도로 한없이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영혼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말을 들어도 사람은 어떻게든 자꾸 성장하고 싶어 하는 법이지요. 오히려 이 말에 담겨 있는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할 때 사람은 본래의 장점과 자기 역할을 깨닫고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깨우치거나 개발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굳이 깨우치거나 개발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고 느끼니까요.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건 사리사욕이 부족해서다. 우리가 괜찮다고 여길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스스로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착각하거나 누군가가 괜찮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과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 중에 사리사욕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대개 일이 잘 풀리지 않은 사람은 이 사리사욕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물론 사리사욕을 갖지 않아야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급 관료나 공무원들의 일은 공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의 돈과 생활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장사나 사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목적, 욕망 등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좀 더 큰 성공을 거머쥐고 싶다 라는 마음을 품으면 자연히 세상과 모두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런 걸 처음부터 사리사욕이라고 억누르면 최선을 다할 수도 없고 중요한 힘도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옷을 많이 사고 싶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싶다. 좀 더 인기를 얻고 싶다. 등등 나만의 사리사욕을 불태워도 된답니다. 그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면 저절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라는 말이 나오게 되니까요. 만사를 사리사욕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욕망을 드러내거나 돈을 버는 것에 죄책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는 고객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이 많이 팔리면 당연히 좋죠. 많은 사람이 기뻐하니까 많이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을 많이 팔면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돈으로 직원도 채용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모두 나쁜 사람들이라며 제멋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사악한 부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상대나 주변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건 좋지 않은 일이지만 사리사욕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복이나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가 잘 통합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큰 성공을 바라면 자연히 주변 사람과 세상을 위해 움직일 줄 알게 되니까요. 깨달음이란 차이를 만드는 것. 사람이 고민하고 걱정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건 역시 한 가지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이나 걱정, 불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고 대처할 수 없는 고민이나 걱정이라면 아예 손에서 놔버리세요. 그러면 어느새 걱정이나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심성의껏 하면 주변 사람이나 시간과 운이 저절로 내 편이 되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실제로 1년 전에 끙끙 앓았던 고민이나 걱정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란 건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런 차이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도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건 각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과제의 차이가 있어도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일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능력이나 모습, 피부색, 언어 등과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영혼과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법칙을 알면 인생이 변한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절대적이고 불변한 법칙이 있기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물체가 지구에 끌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어디를 가든 모든 물체가 서로를 잡아 끌어당긴다는 이론입니다. 이 법칙 덕분에 우리는 땅 위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내일 만유인력의 법칙이 사라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면 아예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법칙들은 자연과학이나 물리학 세계에 널리 퍼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발명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며 내일이 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과학이나 물리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어도 우리와 가까운 주변에는 여러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장과 행복에 관한 법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괜찮다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다양한 법칙을 당신 편으로 만들어 보세요. 모든 일에 적용되는 100%의 법칙.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행복한 것도 있는가 하면 불행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에 대해 이건 모두 100% 내 책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을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1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항상 당신만 꾸짖는다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 그 상사가 모든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몇 번이나 속임수에 넘어갔다면 나 자신에게는 속임수를 간파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거나 무언가에 잘 속아 넘어가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100%의 법칙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100%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보는 법칙입니다. 만약 50%는 내 잘못이지만 상대방도 50%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본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상대방에게 50% 지배당한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상대방이 90% 잘못했다고 보면 그는 당신의 인생을 90%나 장악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100%내 책임으로 돌리면 당신은 100%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100% 나를 위해 살려면 이 100%의 법칙을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봅시다. 분명 거기에는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있을 테니까요. 100%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나쁜 일은 일어난다. 행복은 결국 일어난 일에 대해 100%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았던 것을 들킬 때도 있답니다. 물론 발이 꼬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차가 긁히는 일도 일어나지요.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별의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사람들과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 100%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차 안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도 갈 겸 쉬려고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가려고 하던 순간 갑자기 새똥이 제 어깨에 툭 떨어지지 뭡니까? 순간 깜짝 놀랐지만 곧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겐 납세액으로 일본 1위를 차지한 재벌이자 항상 100% 행복하다고 여기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을 통틀어 100%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평범한 사람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기분 나빠하거나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100%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당신의 행복은 우연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이 되지요. 사람을 아예 바꿀 수도 없고 일어나는 일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무언가에 실패하더라도 경험한 만큼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 경험을 살려서 잘 해내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푸념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저도 참 한심하죠. 라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도 자신도 모르게 푸념이 나오는 법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행복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불행하다고 여기는 버릇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100%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세상사를 바라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의 근본 원인을 차츰 깨닫게 된답니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100% 행복하다. 100%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는 그 일을 일으킨 원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도 모두 원인이 있고 100% 당신에 의한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를 더 깊게 이해하려면 수학의 법칙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둬야 한다는 뜻이지요. 남이 뿌린 씨앗을 내가 수확할 수 없고 내가 뿌린 것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농사와 똑같습니다. 논에 심은 벼 모종만큼 이삭이 열리게 되지요. 만약에 수확을 포기하면 그것은 또 새로운 원인과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원인과 결과는 이번 생애뿐만 아니라 다음 생애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생애에서 수확하지 못할 정도의 인과관계를 낳았을 때에는 이후 몇 생애에 걸쳐 그것을 수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마음을 써야 하고 나쁜 씨앗을 뿌리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얼른 거둬야 합니다. 부하 직원의 실수에 이 멍청아 라고 화를 내면 당신은 분노의 씨앗을 뿌리는 꼴이 되지요. 화를 내면 속이 조금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분노는 반드시 돌고 돌아서 당신에게 되돌아오고 말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잘 지도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 깊은 곳을 비춰주는 거울의 법칙. 우리는 이번 생에 갖고 태어난 문제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문제에서 잠시 도망쳤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 즉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근무하던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싫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면 또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인간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일만 생긴다면 그건 자신 내부에 그렇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사가 저에게 못된 말만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상사의 자리에 오르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행동을 할 성격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법칙입니다. 내가 호의적으로 남을 대하면 상대방도 날 호의적으로 대한다. 상대방에게 열등의식이나 적대심을 가지면 상대방도 똑같은 감정을 갖는다. 이런 말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거울의 법칙은 조금 더 내면적으로 깊은 곳까지 비춰줍니다. 예를 들어 거만한 사람을 봤을 때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도 다른 사람들 위에 섰을 때 거만하게 굴 성격이 숨어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혹은 자신이 거만하게 나서고 싶지만 억누르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 욕구를 꾹꾹 눌러 참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거만하게 나서면 화가 나는 겁니다. 거울은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당신 마음속의 거울은 무엇을 비춰주나요?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인간은 창조할 수 있는 생명체이다.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인간의 이런 특징을 살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점을 꼽자면 원숭이는 새를 봐도 그저 새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는 마음은 갖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하늘을 날고 싶다는 욕망으로 비행기나 제트기를 만들 수 있죠. 하늘을 나는 새도 달까지는 갈 수 없는데 인간은 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늘을 잘 나는 동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태평양을 횡단할 정도니까요. 사람은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멋진 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진동수가 떨어지면 나쁜 일이 생긴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직 사람만이 진동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고 즐거우면 진동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진동수를 내리면 이상한 사람과 엮이게 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애인이 변심하거나 등등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죠. 다시 말해 안 좋은 일은 다 터진다는 겁니다. 흔히 직장 상사에게 혼이 났다고 해서 풀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이 죽는 행위 자체가 진동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진동수가 높은 건 바로 이 기운이 밖을 향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의 그림에는 반드시 뒤에 후광이 그려져 있지요. 이 후광은 기운이 밖으로 나간 결과 빛으로 발현되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풀이 죽으면 빛이 안쪽을 향하게 되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라가 작아지고 맙니다. 그러면 나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뒤 풀이 죽을 때도 있죠. 그 외에도 동네 사람에게 험담을 듣는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듣다니 라고 풀이 죽는 일이 있잖아요. 문제는 풀이 죽는 본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화를 낸 직장 상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풀이 죽은 나에게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동수를 올리는 법. 성격도 좋지 않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보면 진동수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거나 유난히 화려한 옷을 입는 시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격보다 진동수가 더 중요합니다. 제 일은 버블 경제가 끝나도 불황이 계속 이어져도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신에게도 진동수가 떨어지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동수를 올리려면 다소 빠르게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타보거나 자신의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칸센 열차에 타거나 빨리 걷거나 혹은 일처리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말이죠. 빠른 행동은 진동수를 높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허세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기운 넘치는 말을 해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 부장님한테 혼나서 기죽지 않았어? 라고 물어도 아니, 전혀 기죽지 않았어 라고 대답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기가 잔뜩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말하면 아니, 이제 다시 높이 뛰어오르려고 잠시 몸을 낮춘 거야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즉, 기죽은 거 맞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수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이 지구라는 별은 행동의 별이어서 진동수가 낮아지면 행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혹은 방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행동 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에 의해 기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분이 좋으니까 진동수가 높거든요. 물론 풀이 죽을 때도 있어요. 당연히 기복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기복이 있긴 하지만 제 진동수가 낮을 때조차도 보통 사람보다 높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도 저와 만나면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의 진동수를 올리는 사람이 되자. 각자 자신의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물건을 사면 진동수가 올라간다거나 가지고 싶은 것을 상상하면 진동수가 상승한다거나 낚시를 좋아한다거나 당신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자신의 진동수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 내일부터 극적으로 변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진동수를 올려주자는 마음으로 노력하며 대해보세요. 매력이 없는 사람은 남의 결점만 찾아내고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행동만 하지만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히토리 씨의 팬들이 모이는 가게에도 마음 편하게 발을 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게 안으로 들어올 용기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집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대단하다 라고 칭찬해 주세요.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어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다니 놀랍다
라고 말해주세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의 진동수를 올리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큰 호감을 사게 됩니다. 저는 당신을 만나서 진동수가 올라갔습니다. 당신도 저를 만나서 진동수가 올라갔다면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건 이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동수가 떨어져서 나쁜 일이 생기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모두 서로의 진동수를 올려주세요. 만났을 때는 서로 칭찬도 해주고요. 모두가 다른 사람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사람이 됩시다.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멋진 사람이란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서로 진동수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읽어드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 기억하세요. 오늘도 진동수 높은 하루,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